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3일이고요. 네, 오늘도 이번 주에 날라온 뉴스들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애플 TV를 통해 가지고 그 LMS 있잖아요. 미국 축구 그거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박 났다는 뉴스가 있었죠. 리오넬 메시가 MLS로 가면서 이게 뭐 시청률도 폭증하고 뭐 그랬다는데,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계약한 방식이 그 LMS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낸 돈의 몇 퍼센트를 리오넬 메시한테 주기로 했죠. 그래가지고 리오넬 메시도 엄청나게 이걸로 큰 수익을 벌었다고 하죠.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LMS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중계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스타급 선수들은 그 애플 TV 이런 방식 때문에 커다란 돈방석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랑 AI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, 여기서 그 행사는 뉴욕시티에서 있었고 날짜는 9월 21일이었대요. 그러니까 엊그제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, 여기서 뭐 새로 서피스 하드웨어, 그리고 뭐 AI 기능이 들어간 뭐 어플리케이션들 프로덕트들을 선보였고, 그리고 9월 26일 날 윈도우의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어느 정도 화제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른 애플이나 그런 대비해가지고. 그래도 뭐 어쨌든 또 이런 새로운 소식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. 아마존 홈 프로젝터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, 이 프로젝터를 쓰면은 어떤 표면이라도 뭐 벽이든 뭐든 다 스크린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저 아마존 그 스마트홈 에코 생태계랑 맞물려서 이제 아마 작동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그 아마존이 그 집안의 지도를 이렇게 구축하는 뭐 솔루션을 만들던지 갖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출시할 예정인 것 같긴 한데,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 아이로봇 인수했잖아요. 그래서 아이로봇이 이제 그 저기 로봇 청소기 집안 돌아다니면서 아마 집안의 지도를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집안 지도를 작성하면 뭐 그 스마트홈 시스템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어느 방에서 뭐 어느 방에서 뭐가 있다 뭐 이런 거, 이제 뭐 사람이 어느 방에 가면은 그쪽에 알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,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연계되는 게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오베시티라고,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비만인데, 그 비만에 대한 비용, 비만이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그 얼마나 큰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있는지랑, 그리고 근데 역설적으로 이 비만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비만 뭐 운동 관련 뭐 기구 관련 뭐 이런 거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체중 감소 약 뭐 이런 게 뭐 효과적인 게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비만을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이 얼마나 그 비만 관련된 산업에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지, 얘네들의 비즈니스를 망칠지, 그런 거에 대한 기사네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비만에 대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효과적인 효과가 있나 봐요. 그리고 이 기사는 뭐 카지노 온 마즈라는 건데, 제목은 이렇고 일단,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인데,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뭐 약간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기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, 그래서 암호화폐 세계가 한쪽 면에서는 약간 그 새로운 행성,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새로운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새로운 그 문명이라고 생각하는데, 한쪽에서는 이거를 막 진짜 새로운 완전
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뭐 금융부터 해서 뭐 어떤 이런 모든 거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제도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이 새로운 행성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텅 빈 행성이다. 여기 가봐야 별거 없다.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대요. 그리고 그 암호화폐가 약간 카지노에 대해서 비유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. 이거 카지노랑 비슷하다라는 것도 이게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뭐 현상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그래서 크립토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스코가 어떤 회사, 그 스플렁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대요. 280억 불에. 스플렁크가 얘네가 저는 이름만 들어봤는데 스플렁크가 아마 모니터링하고 다타 애널라이즈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시스코가 이거를 사면 아마 뭐 해킹이나 테크니컬 뭐 이슈 같은 거 있는 거를 좀 빨리 디텍트 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라서 아무튼 스플렁크를 280억 불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. 200억 엄청난 금액이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저기 그 애플이 원래 아이폰에 퀄컴 칩을 모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신 칩을 퀄컴 걸 쓰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사이에 아마 자기네 그러니까 애플 뭐 CPU도 지금 자기네가 직접 디자인한 걸로 이제 바꿨잖아요. 옛날에 다른 거 쓰다가 이것도 퀄컴 거 썼었나?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 모뎀도 지금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이거 지금 잘 안 됐나 봐요. 이거는 그래가지고 퀄컴이랑 모뎀칩 계약한 거를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 이게 저기 좀 복잡도랑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거 새로 개발을 하려다가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퀄컴 거를 계속 쓰기로 했답니다. 근데 아마 계속 진행은 하겠죠. 그래서 언제가 됐든지 간에 퀄컴 칩을 자기네들이 직접 디자인한 걸로 뭐 CPU도 바꾼 회사인데 아마 그 일은 뭐 좀 지연이 됐지만 언젠가는 나겠죠.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오픈 소스 AI가 그 비공개 그러니까 저기 상업용 AI보다 더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. 아직은 아니지만 좀 시간은 걸릴 거지만 결국엔 오픈 소스 AI가 더 성공적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오픈 소스 AI 하면 라마 2 있죠? 메타에서 만든 거. 그게 아마 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도 라마2가 그 챗GPT 3.5보다는 성능이 좋고 4.0 챗GPT 4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심지어 뭐 얘는 오픈소스니까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오픈소스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공짜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챗GPT 4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어떤 성능이라면 엄청난 거죠. 그래서 뭐 근데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오픈소스 AI가 더 성공적이 될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9월 21일 날 온 뉴스고요. 오픈 AI에서 달리 3를 출시를 했대요. 원래 얘네들이 달리 2였나 이게 있었는데 지금 새로 버전 3를 내놨고 그리고 여기에 뭐 성능적으로 향상이 좀 있었나 봐요. 그 손가락 표현에 대해서 좀 성능이 개선이 있었고 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그 손가락이 사람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손가락이 막 6개 그려지고 7개 그려지고 이게 좀 약간 AI가 그거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거 좀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너무 빡시게 안 해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이렇게 너무 막 물어보지 않아도 좀 더 원활하게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면 달리 3로 만든 이미지 같은 거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알렉사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알렉사에서도 생성형 AI를 내장을 해서 좀 그 알렉사 보이스 어시스턴스 이게 좀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. 그래서 뭐 알렉사도 원래부터도 AI가 들어가 있었겠죠. 근데 이거를 생성형 AI를 집어넣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했다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게 사상 최초래요. 사상 최초인데 연구자들이 그 멸종된 동물의 RNA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전에는
못했었나 봐요. 그러니까 멸종된 동물은 아마 멸종된 동물이니까 살아있는 동물은 했었나 보죠. 살아있는 동물을 했었는데 멸종된 동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고, 그래서 여기서 그 130년 전에 멸종된 동물 그 표본을 갖다가 이거를 RNA를 해독하는데 성공을 했고,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이미 멸종된 동물을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될 방법일 거다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거 주라기 공원이네 거의. 또 뭐 이런 흥미로운 기사, 그냥 조금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, 애플이랑 골드만삭스가 얘네 그 애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넣으려고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2020년도부터 아마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던 것 같고, 근데 원래 2022년도에 이 기능을 아이폰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, 작년에 뭐 주식 시장이 조금 고잉 사우스라는 게 아마 주식 폭락이었죠. 아래 사우스가 아래쪽이니까.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이 그 계획이 캔슬됐다, 취소됐다고 하는데, 이거 뭐 거의 완성은 됐었고 이제 그 출시만 앞두고 있었는데 캔슬을 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뭐 언젠가라도 나중에라도 기능을 넣으려면 넣겠죠. 근데 아이폰에서 애플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버튼만 매우 간단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살 사람 많겠다. 애플 주식이 사실 상당히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는 항상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떨어졌을 때 하나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기사에는 그 언어 모델들, UI 언어 모델들이 지금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별로 되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. 루디먼트리라는 단어가 베이직이나 인트로덕터리, 엘레멘터리 뭐 이런 거와 동의어인가 봐요. 그래서 아무튼 루디먼터리인데 그 대형 언어 모델의 유저 익스피리언스, 그러니까 서로, 그러니까 사용자 UI UX, 그러니까 뭐 UI일 수도 있고, 아무튼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는 그 좀 방식이 아직은 좀 기초적인 단계다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할 거다라는 뭐 기사인데,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, 예를 들어서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랑 그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UX가 될 수도 있고,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겠죠. 뭐 그 VR 뭐 AR 그 VR 글라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. 그리고 지나가는 소식으로 페이스북이 로고를 바꿨대요. 근데 여기 내용이 로고를 바꿨는데 니네 차이점을 알겠니? 뭐 이런 거예요. 좀 바꾸긴 바꿨는데 거의 차이 안 나게 바꿨나 봐요. 뭐 이런 일 흔하죠. 되게 바꾸기만 하는데 되게 미세한,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디자인하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이 정도. 그래서 이게 약간 색깔이 좀 더 다커 블루로 됐고, 그리고 되게 조그만 미세한 조정이 있었나 봐요. 그리고 엑스박스가 신제품 출시를 하는데, 이게 2028년도에 신제품 출시를 한다는, 차세대가 2028년도에 나온다는 것 같아요. 신제품이 아니라 차세대. 근데 이게 여기 지금 FTC, 아마 미국 통신위원회 이런 건가, 아마 이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무튼 이거 지금 뭐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좀 뭐 유출이 됐나 아니면 공개를 했나,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아무튼 이렇게 퍼졌나 봐요. 근데 여기에 그 문서를 보면 디스크가 없고, 그리고 자이로 컨트롤러가 있고,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엑스박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 역사상 이번 유출이 가장 그 내용이 이 정도로 상세하게 유출이 됐던 적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뭐 새로 엑스박스가 차세대가 2028년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 같고, 그리고 구글 바드가 있잖아요. 구글 바드가 구글 관련된 앱스,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아마 연계가 되려나 봐요. 그래서 연계가 되는데, 뭐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옵트인 방식으로 해서 연계하겠다고 이제 선택한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기능인 것 같고, 제가 들어가면은 뭐 그 이메일 같은 거 작성할 때 뭐 이런 거 더블 체크 해주고, 뭐 틀린 거 있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고, 그리고 유튜브 비디오도 뭐 추천을 좀 더 해주고, 그리고 뭐 여행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거 이렇게 할 때 데이터 끌어다가 추천해주고, 뭐 이런 식의 기능이 많이 들어갈 건가 봐요.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사람은
기능 선택을 해서 바드가 추천해주는 아니면 고쳐주는 뭐 이런 좀 편리한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기능 들어가면 사용할 것 같아요. 어차피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를 이제 중시를 하면 이런 거 이제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중요한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사실 이런 데다 뭐 이메일에다가 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남한테 못 보여줄 사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, 그러니까 뭐 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쟤네들이 뭘 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, 나 말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곳이 너무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데이터가 크게 막 이렇게 걔네들이 막 내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, 그리고 뭐 이렇게 공개돼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데이터도 없고 하니까 프라이버시의 문제보다는 편리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기능이 들어가면 매우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사용을 해볼 것 같고, 왜냐면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이거 막 고쳐주고 이러면은 좀 편리하긴 하거든. 지금은 특히 영어 같은 걸로 쓸 때 챗GPT한테 집어 복사해서 붙여놓고 야 이거 좀 고쳐줘봐 그러고 고치면은 그거 다시 복사해서 다시 이메일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사실 짧은 이메일 같은 거는 얘가 짧은 이메일 그냥 써도 되는데 이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번 그러니까 뭐가 틀린 게 있나 이렇게 체크를 안 하면은 약간 좀 뭐랄까 편치가 않아.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게 되는데, 이게 아예 기능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냥 바로 간단하게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크게 고칠 것까지는 없으니까 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회사 있잖아요. 뉴럴링크라고 뭐 사람 두뇌에다가 뭐 저기 전선 연결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회사. 이게 지금 첫 번째 실험,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, 지금 아마 다쳐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반신불수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 쿼드리플레지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자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,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좀 그 척추를 다쳐가지고 좀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는 22세 이상이어야 되고,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사람을 보호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, 왜냐면 이거 쓰다가 만약에 뭐가 문제 생기거나 그럼 혼자서 뭐 이렇게 빼거나 이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러겠죠. 그러니까 아마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자원을 지원자를 모집을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브레인 컴퓨터는 아니래요. 이거는 일단 뭐 약간 그냥 인터페이스 정도만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도요다도 이제 그 전기차 테크놀로지에 좀 전기차 테크놀로지를 따라잡기 위해서 2030년까지 지금 투자를 뭐 계획을 발표했나 봐요. 그래서 지금 뭐 액체 상태 배터리 그리고 고체 상태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좀 연구 중이고, 그리고 배터리의 뭐 크기 높이를 줄이는 연구도 진행할 거다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도요다도 이제 전기차 말하자면 전기차 추세. 자, 그리고 여기는 그 FTX 있잖아요. 그 가상화폐 거래소 샘 뱅크만 프라이드, 이 사람 이제 기사인데, 이 사람의 그 부모들도 아주 그냥 여기 FTX 때문에 아주 호의호식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돈 써가지고 이 그 회사 돈으로 집도 사고 돈도 뭐 이것저것 많이 썼나 봐. 그래서 모모를 이제 쓴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, 그리고 뭐 연봉도 한 20만 불씩 받아갔나 봐요. 그래서 뭐 이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이 부모들한테도 지금 돈을 좀 회수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인 것 같고, 그리고 인텔이 메테오 레이크라는 거 이제 차세대 그 칩 이제 12월 14일 날 발표할 예정이고, 지금 뭐 전력도 저전력으로 바뀌었고, 뭐 윈도우 좀 관련된 기능이 좀 들어가나 봐요. 그래서 아무튼
인텔 칩 새 모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거 인텔 칩 나오면은 요새는 사실 애플 그 M1, M2 칩 때문에 뭐 인텔 칩 많이 좀 조용하긴 한데 윈도우 PC들은 여전히 인텔 칩을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인텔 네 새로운 칩 나오면 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니티가 그 저기 사용료 정책 바꾼다는 소식이 엄청 핫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엔진을 찾아 나선 사람들 뭐 얘기도 있었고 저번에 올린 뉴스에서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튜브에 아주 그 유니티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엄청 너무 좀 크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니티 쪽에서 이거 좀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나 봐.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좀 정책을 보완을 해서 다시 낼 예정인데 예전에는 게임당 하나씩 이제 사용료를 물리기로 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게임 하나당 물리긴 하는데 100만 불 만약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에 대해서는 최대 4%까지만 매출의 4%까지만 받는 걸로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팔려도 최대 4%까지만 전체 매출의 4%까지만 받겠다.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번에 뭐 그 요새 번제이스라고 좀 이래저래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번제이스가 그거죠. 그러니까 그 노드.js 같은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그 안에 그 npm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저도 들어가 있고 타입스크립트 들어가 있고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서 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뭐 속도도 빠르다고 했고 근데 지금 여기 기사는 그거랑 비교하고 있어요. 그 npm이랑 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얀도 그 패키지 매니저 중에서 그 한 나오자마자 되게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 막 대부분 막 얀 쓰고 막 그랬단 말이지. 뭐 얀이 엄청 빠르다고. 근데 저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할 때 저는 그 npm 써도 뭐 특별히 뭐 느리거나 그렇다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npm을 계속 썼었고 얀 쓰면은 오히려 막 그냥 그게 크게 빠르다고 느끼질 못했어요. 근데 얀 쓰면은 뭐 조금씩 몇 가지 다른 명령어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npm이랑 섞어서 쓰거나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npm을 계속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기사도 내용이 뭐냐면은 얀이 되게 그 화제가 됐었지만 결국에는 npm이 얀에서 주장하는 기능들을 자기네들도 다 집어넣었었고 그래서 결국에 npm이 뭐 얀이 npm을 몰아내지 못했다. npm이 아마 지금도 그 점유율로 그러니까 사용자 비중으로 보면 아마 더 클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번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사예요. 근데 이제 그건 앞으로 봐야 되겠고, 근데 아무튼 npm과 얀은 그랬던 적이 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AWS 그 IP 어드레스 있잖아요. 그 IPv4 어드레스. 이게 지금 한 45억 불의 가치에 해당한대요. 왜냐면은 지금 이게 원래 AWS EC2 같은 거 아무튼 뭐 어쨌든 IP 부여가 되면은 이거 돈을 이미 내고 있는 것 같은데 IPv 어드레스 부여를 받으면 근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지금 IP 어드레스 하나당 연간 한 43불을 차지를 할 예정이래요. 그래서 지금 총 100만 천만 한 1억 2천만 개 정도의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면은 이 가치만 45억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,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부동산이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? 부동산도 이게 말하자면 그 어떤 땅을 점유를 함으로써 이게 이득을 얻는 건데 얘네도 IPv 어드레스가 이게 당연히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 만약에 누군가 나중에 갖고 싶어도 이미 AWS가 이거 이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쓸래야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IPv6도 나온 거긴 하지만 근데 그 IPv6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 사실 그게 나온 지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IPv4를 계속 쓰고 있죠. 많이들 뭐 V6도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. IPv4만 하나 더. 그 구글 반독점 그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는 미국 사법부, 미국
법무부죠. 법무부가 구글 지금 반독점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구글이 약간 그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약간 강압적인 계약을 했대요. 그래서 약간 불공정 계약을 했나 봐. 그래서 지금 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는데 좀 그런 식의 좀 강압적인 계약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딴 서치 엔진들은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다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래요. 이게 서치 엔진이 어차피 공짜기 때문에 이 반독점법의 이 목표가 그건가 봐요.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냐. 그게 이제 반독점법의 어떤 존재 목적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공짜인 서치 엔진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해를 봤냐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니 그 소비자들이 손해 본 건 없지 않냐.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반독점법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나 봐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가 가장 크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V0라고 있는데 V0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. 저도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저기서 봤는데 V0가 어디서 만든 거냐면 그 버셀인가요? 버셀이라고 있나? 그 버셀이라고 그 넥스트.js 만든 회사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만든 건데 이게 말하자면 리액트의 미드전이래. 그러니까 미드전이가 왜 그림 그려주는 그 AI잖아요. 근데 이거는 리액트를 그려주는 인공지능. 쉽게 말해서 그 몇 가지 대화만 치면은 리액트 페이지 만들어준다 이거고요. 지금 현재 알파 버전 상태라서 지금 그 웨이트리스트에 기재를 하면 순차적으로 아마 초대장이 날라오는 것 같고 이거 나중에는 이제 유료 모델로 전환을 한 건가 봐요. 그래서 유료 모델 전환하는데 그 전까지 만약에 웨이트리스트에 초대가 되면은 공짜로 아직은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잠깐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냥 몇 마디 치면 이제 페이지 만들어 주나 봐.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 방식으로 만들어 주니까 일단 이거 수정해서 쓰기도 매우 편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도 챗GPT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코드 뱉어주긴 했는데 지금 버셀이 말하자면 넥스트JS 만든 회사니까 더 이렇게 깔끔하게 더 손 안 대도 되게 그리고 지금 테일윈드 CSS랑 이런 거 다 여기는 사용을 해서 다 만들어준대요. 그러니까 챗GPT는 왜냐면 저 페이지 좀 만들어줘봐 이러면은 막 일반 CSS 막 써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테일윈드 좀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아무튼 좀 약간 더 번거롭긴 하거든. 근데 이거는 얘네가 만든 건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거 약간 돈 주고 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로서 이제 내 코드 만드는 거 재밌는데 약간 프론트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.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. 근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실 나는 프론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.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. 깔끔하게.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적당히 예쁘고 그러면 되지. 내가 이 코드를 막 진짜 아름답고 막 이렇게 손대지 못 그러니까 손도 안 대도 될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거나 이렇게 작성하고 싶은 관심이 별로 없어. 왜냐면 좀 적성에도 안 맞고 일단 프론트는 로직도 로직인데 CSS를 얼마나 잘 하느냐도 관건이잖아요. 근데 사실 CSS는 이게 그냥 말하자면 PPT 만들 때 PPT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뭘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.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무지개 색깔 넣어서 막 PPT 만들고 막 그 세기말적 디자인 막 그 왜 인터넷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PPT 내용이 중요하지 그 PPT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별로 사실 옛날부터 관심이 없었어.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엔드를 만들어도 그냥 가장 심플한 게 좋고 그냥 거슬리지만 않으면 되지. 뭐 물론 무지개 색깔 넣고 PPT를 만들진 않죠. 누구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면 되지 뭐 멋져야 된다거나 그냥 적당히 멋지면 되지. 근데 그런 거는 말하자면 매트리얼 UI 이 정도 써서 그냥 그 정도 나오면 그냥 적당하거든. 근데 얘가 이렇게 리액트 코드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쓸 것 같아. 이거를 사실 페이지 만드는데 시간 쓰고 싶지 않거든.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쓸 거다. 시간을 막 진짜 한 절반 이상만 줄여도 충분히 돈을 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곧 있다가 이제 퍼블릭리
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아무튼 네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통적인 회사와 다르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기사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엔지니어를 대할 때 엔지니어들이 그 비즈니스에 좀 더 이렇게 관여되게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,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대하는데 전통적인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을 그냥 자원,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, 고용인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떤 엔지니어들을 대하는 방식이 실리콘밸리와 전통적인 회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이런 실리콘밸리 쪽에서 한번 그쪽에 발들여서 일한 소프트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회사에 돌아가기를 되게 힘들어한대. 근데 이거는 약간 동감이 가는 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직을 통해서 약간 스타트업 분위기의 회사에도 일해봤고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진짜 저기 은행에서 일을 하거든요.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. 뭐 물론 각자 장단점이 있고 뭐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나는 어디서 일을 할 거야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. 그냥 어디든 그냥 일 뭐 말하자면 잘 할 수 있으면 돼요. 근데 이게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는 확실히 스타트업 쪽이 더 있긴 하다. 그래서 지금 기사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요 정도 요약만 읽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 정도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